혹시 부모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방금 식사하셨는데 또 밥 달라고 하시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헛갈려 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혹시 치매라는 진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최신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근무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민정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들기름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최신 의학 연구로 완전히 입증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난주 76살 박순자 어르신이 따님과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따님이 먼저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작년부터 깜빡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세요. 손주 이름도 헛갈려 하시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잊으시고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제가 이상한 거 알아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전에는 냉장고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았어요. 제가 언제 그걸 거기에 넣었는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이름이 헛갈려서 차마 부르지도 못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해요. 어르신 목소리는 떨리셨고 옆에 계신 따님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두 분께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인지기능 개선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들기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때 따님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들기름이요?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기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그 들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 자료를 보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1% 이상 들어있어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죠.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그걸 어떻게 먹으면 돼요? 약처럼 먹는 건가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만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가 거북하실 수 있으니까 꿀 한 방울 섞어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나물 무치실 때도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시면 훨씬 좋고요. 이번에는 따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최근 논문들을 보여드릴게요. 2024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용 교수팀이 BMC 메디슨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에 오메가3를 500mg 이상 섭취하면
집행 기능이 향상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집행 기능이요? 그게 뭔가요? 집행 기능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뭘 살지 생각하고 순서대로 사는 것, 요리할 때 재료 준비하고 순서대로 조리하는 것, 이런 게 다 집행 기능이에요. 치매 초기에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연구가 있어요. 올해 그 뉴트리언츠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14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1,49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적혈구 내에 DHA 농도가 6.1% 이상인 그룹이 3.8% 이하인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9%나 낮았대요.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걸 환산하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서 DHA 농도를 높이면 알츠하이머 시작을 약 4.7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눈을 크게 뜨시며 물어보셨어요. 그럼 선생님, 저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한양대 고강욱 교수님 연구를 보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이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공간 능력, 기억력, 회상력, 언어 능력이 모두 개선됐어요. 어머니는 아직 초기 단계이시니까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나 본인의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검증된 의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꼭 구독해 주세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석 달 후에 다시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으셨어요. 따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손주들 이름도 정확히 부르시고 약도 알람 없이 제때 챙겨 드세요.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뚜렷하게 말씀하시고요. 어르신도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 먹고 나물도 들기름으로 무쳐 먹었어요. 김치찌개 끓일 때도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예요. 제가 다시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점수가 확실히 올라가 있었어요. 특히 기억력 테스트에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따님한테도 설명해 드렸죠. 따님, 어머니 뇌혈액 순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메가3가 이 뇌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들기름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먹는 게 좋을까요? 평생 드시는 게 좋아요. 치매 예방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기름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부담 없이 평생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니까요. 그때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82살 최영희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우울증까지 겹쳐서 더 힘들어 하셨어요. 아들이 외국에 계셔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정도였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선생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깜빡깜빡하는 것도 창피하고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르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산책도 하시면 기분도 나아지실 거예요. 오메가3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도 도와주거든요. 그분도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매일 아침 산책 나가요. 들기름 한 숟가락 먹고 나가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깜빡하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그분 표정이 정말 화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어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천연식품을 활용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요. 오메가3 캡슐은 대부분 어류에서 추출한 건데 이미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들기름은 신선하게 압착한 거라 산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더 클라시움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비가열 공법으로 들깨에서 추출한 필수 지방산 제품 오프릴라 식물성 오메가3 제품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리노넨산 600mg, 1050mg짜리 30개 캡슐, 여기에 31.5g이 포장으로 하루 한 캡슐씩 드시면 돼요. 겉표면도 옥수수 식물성 포장으로 씹어 먹어도 고소하게 깨 냄새가 난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공유를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지난달에 오신 74살 김철수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들기름을 하루에 서너 숟가락씩 드셨대요. 그러다가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어서 오셨어요. 어르신, 들기름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셔야 해요. 네, 선생님, 몰랐어요.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보관법도 정말 중요해요. 들기름은 산패가 빠른 기름이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0도에서 4도 정도로 시원하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 뚜껑도 꼭꼭 닫아주시고 직사광선도 피해야 해요.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이라면 신문지나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보관하세요. 개봉하신 들기름은 한두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큰 병으로 사시면 경제적일 것 같지만 나중에 산패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 들기름에서 쓴맛이 나거나 목에 걸린 느낌이 든다면 바로 버리셔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들기름에 참기름을 섞어서 보관하시면 산패를 늦출 수 있어요. 들기름 8, 참기름 2, 즉 8대 2의 비율로 섞으시면 돼요.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보관 기간을 3달 정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67세 정미경 어르신이 딸과 함께 오셨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요즘 요리하다가 가스불 켜놓는 걸 깜빡하세요. 지난주에는 냄비를 태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혼자 집에 두기가 불안해서요.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분명히 불을 켰는데 깜빡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딸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해요. 검사를 해보니 경도 인지장애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들기름을 매일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타이머를 꼭 맞춰 놓으세요. 스마트폰 알람이나 주방 타이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조 도구 사용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딸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들기름 외에 다른 기름도 도움이 될까요? 다른 음식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오메가3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김치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시거나 청국장찌개 끓이실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채소도 많이 드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잎채소가 좋아요. 이런 채소를 들기름으로 무쳐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현미밥도 추천해요.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더 좋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엄마가 당뇨도 있으신데 들기름 드셔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오메가3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거든요. 다만 들기름도 영양이 있으니까 다른 기름 사용량을 줄이셔야 해요. 볶음 요리 하실 때 기름 대신 들기름을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기름 없이 요리하고 마지막에 들기름 몇 방울만 넣으시면 그런 방법도 추천드려요. 그분도 3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딸이 말씀하시길 엄마가 요리할 때 타이머 맞춰놓는 습관이 생기셨고 깜빡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들기름도 꾸준히 드시고 산책도 매일 하신대요.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시길 바라면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의학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예요.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관리하시면 진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세요. 가족들도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이나 기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2-3가지 이상 나타나면 꼭 병원에 오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오실수록 증상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가족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부모님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들기름 같은 좋은 음식을 챙겨 드리고 함께 산책도 나가시고 대화도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운동도 꼭 병행하세요. 하루 30분 정도만 걸으셔도 뇌혈류가 좋아져요. 들기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운동으로 혈류를 늘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특히 아침 산책을 추천해요. 아침 산책을 햇살을 받으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에 충분히 주무셔야 뇌에서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들기름을 자기 전에 드시고 일찍 주무시면 뇌 건강에 최고 조합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시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들기름 한 숟가락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가정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가족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실 수 있는 시니어의 삶을 즐기실 수 있지요. 100세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 드세요. 둘째,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에 보관하세요. 셋째, 나물이나 국에 들기름을 활용하세요. 넷째,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다섯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일곱째,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하셔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들기름의 효능에 대해 알려주었으니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드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 1년 이상 꾸준히 들기름을 드신 분들은 거의 모두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고 활력도 생기셨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들기름 드셔보신 분들 중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시고 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향기로운 시니어 인생 채널은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뿐 아니라 멋진 시니어 인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심 있거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